오늘은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5번째 시간 지지와 저항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 자체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하는 구간을 지지라고 표현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가격대를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는 위에서부터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첫 번째 경우에서는 주가가 어느 특정 구간을 하락하게 되었을 때 주가에 대한 이탈 없이 특정 구간을 지지해주는 이런 가격대들을 지리선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특정 라인을 뛰어넘어서지 못하고 위쪽에서부터 계속 하락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는 저항선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지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재차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을 해주려 노력하는 구간, 저항이라는 것은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 저항선을 재차 돌파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주가의 상승 그리고 하락 시에는 다시 이 앞전에 있는 저항선이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 변경을 하게 된다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 원리입니다. 캔들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인데요, 대개 주가의 상승, 하락, 그리고 윗꼬리가 나온 구간들, 더 이상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한 구간들에 대해서 특정 라인들을 긋게 되면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이런 라인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처럼 캔들의 고점과 저점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면서 주가를 쭉쭉 이어보면 지지와 저항을 어느 정도까지는 찾아볼 수 있게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발생을 하게 되므로 신뢰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캔들들의 연속적인 흐름, 꼬리들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지점을 키포인트 구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윗꼬리에서는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아래 꼬리들이 많이 보이는 특정한 구간에서는 지지의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해주려는 시점에 있다 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의 흐름은 가장 중요한 매집, 그리고 매집봉, 그리고 박스권에 대한 돌파, 그때의 거래량, 그리고 추세,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랫꼬리와 윗꼬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주가의 흐름, 거래량 등을 연구해 보신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차트는 주가의 고점 부근,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한 부근에서의 고점들만 연결을 한 편입니다. 고점들만 연결을 해서 여기서 어떤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들이 발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정 구간들에 대해서 고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특정 라인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좀 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갭을 이용해서도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이 갭이라는 것 자체가 왜 발생을 했느냐라는 것, 그 갭이 발생했을 때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갭이라는 것은 중간의 호가를 다 뛰어넘고 하락을 했거나 중간의 호가를 다 뛰어넘고 갭을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틈이 만들어진 구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하락갭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매도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주가가 이런 가격대 부근에 오고 있으면 대개 또 상승을 하고 있다면 매도를 하는 본점 심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세력들은 이런 특정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는 위쪽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갭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 하락갭 발생 구간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시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손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인데요, 대개 상승갭, 하락갭, 갭 구간과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연결선, 이런 것들을 지지와 저항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에서도 장기 이동평균선, 1년선 또는 2년선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시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맞게 되는 구간들, 그리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도 지지와 저항에 대한 역할 변화를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주식에서의 기술적 분석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이용한 지지와 저항이라는 독특한 흐름. 두 번째는 차트상의 상승갭과 하락갭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 세 번째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 이렇게 지지와 저항들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지를 해주는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에 대응을 하게 되고, 주가가 저항을 맞는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지지와 저항은 매수와 매도에 여러분들이 폭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지지와 저항의 상태를 내가 확인할 것이냐, 수많은 선들을 그을 것이냐, 이동평균선을 그을 것이냐, 아니면 상승갭과 하락갭을 특정하게 하나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보는 그 가격대에서도 가장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지와 저항이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구간들이 얼마만큼 많이 그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의미가 커진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저항성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주가가 강한 흐름을 가지고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지 라인을 엄청나게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다가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더 크게 지속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의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의 고점과 저점,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이용한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상승갭과 하락갭을 이용한 저항,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게 특정한 구간에서의 신뢰도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정한 교차 지점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신뢰도 높은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주식에서 100%의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조금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차트 분석, 그 중에서 기술적 분석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